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도내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해당 지역들의 상당한 부담입니다. 나머지 역세권 토지 공급이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지 공급이 시작되면서 관심은 모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항포구에 모래가 쌓여 어민들이 출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서를 끝내도 물속에 폐그물 등이 남아 바로 출항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접경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됩니다. 수제 맥주와 e스포츠, 증강현실 체험 등이 지역 특화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으면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아직 바이러스 확진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군이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해 설치한 포획틀입니다. 화천 지역은 총기 포획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포획틀은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화천군은 지난 16일 자체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포획틀 20개를 설치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한 뒤 나흘 동안 야생 멧돼지 30여 마리를 잡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에 포획틀 2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 지역 전방부대에서 요청한 수량의 고작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20개를 수요일 날쯤에 온다. 나머지는 아직 미정이죠. 현재 주는 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획이 20개 정도 수령 받는 거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천군이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투입 예산만 8억 5천여만 원, 그중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약품 구입에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소요 예산은 15억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와 도비는 2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군 예비비의 절반이 넘는 8억 5천만 원을 화천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신속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12월까지 간다면 한 15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예비비가 16억밖에 없는데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화천군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7.4%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예산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생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 화천군은 급한 대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 포획에 총기 사용이 제한됐던 철원과 화천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의 총기 사용이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 공문을 통해 22일부터 24일까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의 2차 야생 멧돼지 합동 포획을 실시하고 총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과 주변 감염 위험 지역은 총기 포획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과 화천군은 해당 군부대와 민간 엽사 등의 팀을 이루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태풍 미탁 피해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주택이나 도로 복구 등만 이뤄졌을 뿐 마을 항구에는 여전히 토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항구 내에 토사뿐 아니라 폐그물 등이 그대로 쌓여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흘러내린 토사가 항구까지 뒤덮은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정박했던 어선들은 아직 바다가 아닌 물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거지 응급 복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항구 준설 작업도 시작됐지만
아직은 치워야 할 토사가 너무 많습니다. 신남항에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만 약 4만 톤. 준설 작업에 투입된 27톤 덤프트럭으로 1,500대는 퍼내야 하는 양입니다. 하루 80대 정도 모래를 퍼내고 있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20일 가까이 작업을 더 해야 완전 복구가 될 상황입니다. 못 나가지. 지금 한번 못 나가요 지금요. 제 지금 계속 저 모래 지금 보이소. 여기 항구가 뭐 항구입니까 이게. 모래가 복사가 다 내리밀어 가지고 이거 아직 멀었어요. 이거 한 달 해도 다 못 차요. 준설 작업이 이어지면서 항포구들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항구 안에 모래와 함께 폐, 그물 등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가 함께 묻혀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항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닷속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물빛은 흙빛에 가깝습니다. 선박을 띄우더라도 자칫 어선 스크류에 폐그물 등 쓰레기가 감길 경우 선박이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폐어망, 특히 폐어망에 프로펠러에 감기면은 그 애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바지선이 온다 하니까 그 오기 전에 우리가 어민들이 스스로 이제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지 보름여가 지나며 주거 진급 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항구가 망가져 출항을 하지 못하는 어민들의 한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남원주 역세권 토지 공급이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준주거용지 23필지를 공급하는 입찰이 진행됐는데 68명의 입찰자가 몰리면서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땅을 평탄화하기 위해 불도저가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이곳은 투자 선도지구 사업으로 중앙선 복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남원주 역세권입니다. 원주시와 LH는 21일 준주거용지를 시작으로 본격 토지 공급에 나섰습니다. 공급되는 전체 용지는 아파트 6필지와 준주거 33필지, 단독주택 133필지와 상업 업무시설 21필지, 여기에 학교와 공공청사, 도로 등 모두 47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사업비만 해도 2,844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남원주 역세권에는 2,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준주거 용지는 생활 대체 용지를 제외한 23필지로 14,500제곱미터에 달하고 건폐율 70%, 용적률 350%입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를 분양받으면 건물 바닥 면적 70제곱미터에 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남원주역의 공식 명칭을 원주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설되는 원주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초등학교가 각각 들어서게 됩니다. 21일 준주거 용지에 대한 입찰 결과 68건이 접수되면서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열 경쟁은 아니지만 나름 관심은 많이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문의는 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망 추세에 있는데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전문가들은 남원주 역세권은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라는 한계가 있지만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주 원주 전철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그 기대감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수도권 쪽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역사 주변이니까요.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 침체된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에서 해외 수출 계약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2,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박람회 해외 수출 계약은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가 300만 달러, 진생 바이팜이 850만 달러 등 중국 등과 1,370건에 달하는 예약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함께 개최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도 2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부대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접경 지역은 지역 소멸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이런 접경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축제부터 VR 증강 현실, 별을 테마로 한 거리까지 이 접경 지역별 특화 콘텐츠에 맞춘 킬러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부대와 군장병 의존도가 높아 군인 상권으로까지 불리는 도내 접경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이어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까지 추진되면서 지역 소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인들 아닌 여기는 숲대밖에 되는 것입니다. 더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죽는 거지 강원도 전방 지역 거의 다 군인들로 먹고 살았잖아요. 강원도는 침체된 도내 5개 접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 마스터 플랜. 전시 행정이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는 킬러 콘텐츠 개발로 추진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도 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부연 폭포 등 이색 수자원이 있는 철원구는 시원한 물과 어우러지는 수제 맥주를 개발합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조성되면서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갖고 있는 양구구는 별을 테마로 한 별난거리가 조성됩니다. 화천구는 신비로운 숲속마을에 증강 현실이 더해져 무한한 상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인제구는 젊음과 열정으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뮤직 페스티벌과 e스포츠 축제를 다양화합니다. 또 고성구는 해상에서 즐기는 야간 경관을 확대해 5개 접경 지역이 모두 차별화된 형태로 공간을 재디자인하고 스토리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마와 주제를 그래서 저희 지금 접경 평화 지역의 5개 군 자체가 다 하나씩 테마를 갖고 이제 그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2021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생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이 침체된 접경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강원도 농아인협회, CJ헬로 강원방송이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일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해당 기관과 단체는 수어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CJ헬로 강원방송은 500만 원을 기부하고 미디어 센터는 농아인협회와 공익 영상물 제작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이 향상이 되고 아무런 불편 없이 환경에 접근하는 그런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고 그것을 더 많이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아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으면. 이와 함께 SNS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어가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포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원주시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RF는 더 이상 친환경 연료가 아니므로 원주시가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매몰 비용을 운운하며 원주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창목 원주시장은 고형연료 사용 허가는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막 SRF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에너지는 지난 10월 1일 고형연료 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영월군이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영월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마을버스 30대 중 23대가 출고돼 운행 준비를 마쳤고 나머지 7대도 오는 25일 출고를 마칠 예정이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선 최소화를 위해 우선 열흘 정도 시범 운행을 갖고 시내버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내와 읍면 노선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마을버스 출고 지연으로 시행을 연기해왔습니다. 원주시가 올 하반기 수소자동차 50대를 대상으로 구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대당 4,250만 원으로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차량 구매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서의 출고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 1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수소가스 충전이 가능하며 원주시 태장동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과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1일 오후 강원도 삼척과 원주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 26분쯤 삼척시 신기면 신기터널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사고 현장 모습인데요. 이 사고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21일 오후 2시 20분쯤에는 원주시 흥원면 매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3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둘 다 조사 중이라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입니다.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은 10년이 넘게 중단된 상황인데요. 최근 강원도 내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일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도내 민간 사회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도민들의 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태풍 미탁 피해 지원 소식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21일부터 사흘간 강릉과 동해, 삼척 등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을 찾아 농기계 수리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 소식입니다. 은퇴 후 노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영월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21일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영월군은 김삿간면 예일일리 농촌체험관에 정주형과 체험형 원룸 시설을 갖추고 내년 3월부터 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인제에서 진행된 트레일런 대회 소식입니다. 인제 내설악 국제 트레일런 K100 대회가 6개국에서 380여 명이 참가해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트레일러는 오솔길이나 산길이라는 뜻을 가진 트레일과 뛰다라는 뜻을 가진 러닝이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길을 뛰는 스포츠인데요. 이 대회 참가자들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끽하고 갔겠네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 도 전역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화요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1도, 홍천 9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속초와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22도, 속초 20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10도가량 벌어지며 일교차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교차와 미세먼지까지 말썽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